후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제 지표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와 그리고 시장이 괴리감이 나타났다. 근데 이 괴리감이 나타난 수준이 버블이냐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약을 드렸다면 이번 마켓 부분에서는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버블이고 어디가 버블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는 것으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경제지표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일단 지역별 그리고 개별 경제 컴포넌트별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투자지표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소비지표 관련된 부분은 저번 달과 그 저번 달이 꽤 나빴었는데 미국의 실업률 지표도 좋아지고 유럽의 소비지수도 한 평균보다는 좀 나쁘긴 하지만 중간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꽤 오히려 기저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GDP 추세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량 거래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모멘텀들은 더 이상 개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번 사이클의 최극단의 랠리의 어떤 근거를 제공했던 유동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측에 있는 글로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국은 아무래도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좀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리고 회복되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런 지역별로 움직임을 보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따른 자본시장이 먼저 가버린 경제 펀더멘탈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버블의 가능성을 보여지고 있는 징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 S&P 500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빵을 제외한 미국 S&P 500 주식의 연초 대비 성과는 약 마이너스 3%였습니다. 하지만 빵을 포함하게 되면 약 6% 정도의 이익이 났으므로 빵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에 해당되는 거의 손실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빵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동안 빵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버블의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최근에 멜린치 보고서에서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찾았는데요. 이런 빵류의 주식의 이런 기술적인 분석, 즉 차티스트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약 41%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즉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추세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너무 가팔라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약 마이너스 40% 정도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건전한 조정이 이 정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유럽과 스닥스 유럽 600과 S&P 500 인덱스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익의 센티멘트, 즉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센티멘트를 보시게 되면 남색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 자체가 최근에 좀 꺾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거의 0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즉 글로벌, 특히 선진국 내에서도 유럽이 미국보다는 약간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특이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남색으로, 즉 인플레이션 스왑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희가 미국 10년물 기준 금리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이미 8월달 특히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이 친구는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최근에 이게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졌고 채권 시장에서는 특히 글로벌 픽스 인컴 머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아직 경기 회복되려면 멀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지금 팽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최근에 글로벌 선진국들 비롯해서 한국까지 포함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났더니 향후의 수요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눈초리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머니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고, 일반적인 기존의 이제 투자 트렌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에 대한 채권 시장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식과 S&P 500 주식과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즉 채권 스프레드와 이 투자 등급 채권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준다는 것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대를 보시게 되면 남색으로 표시되는 지수대가 이런 IG 스프레드와 동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요만큼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채권 스프레드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즉 채권의 신용 위험에 대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더 개선되지 않는 대신에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보는 것과 주식 시장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다. 즉 채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만큼 표시된 만큼이 버블이다 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채권 시장에서 신용 등급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이번에 코로나 불황이 미국 시장을 크게 타격을 주었을 때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트리플 A,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크레딧 레이팅 자체가 더 이상 높은 친구들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블 A도 마찬가지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더블 B와 트리플 B, 싱글 A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은 최상위 신용 등급에 비해서는 이 정도의 신용 등급 자체에 대해서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용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보시게 되면 이런 트리플 A나 더블 A의 신용 등급을 가진 친구들은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태고, 싱글 A나 더블 B, 트리플 B에 해당되는 이런 친구들은 주가가 최상위 기업보다는 좀 덜 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버블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시용 등급이 상당히 높았던 친구들의 버블이 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어떤 주가나 신용 등급 기준의 어떤 채권 시장의 판단을 배제하고 났을 때 저희가 주식 시장과 금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지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BCA라고 하는 글로벌 독립 리서치 기관이 투자은행에 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크게 나타납니다. 어떤 다이버전스냐면 저희가 이머징 마켓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디벨롭 마켓, 즉 선진국의 주가로 나눴을 때 골드 가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동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향성 자체가 최근에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파란 색깔로 녹색으로 표시된 게 금 가격입니다. 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디벨롭 마켓 자체가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 즉 금 가격이 떨어지든지 이머징 마켓 가격이 올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트렌드는 결국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금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 2달 혹은 3달 사이에 금이 거의 오르질 못했고, 그리고 6월 달에 금 가격이 꽤 많이 올랐을 때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플러스 5% 정도의 성과가 났는데, 그 동일 기간 동안에 유가가 플러스 11이나 13%, 나스닥이 한 11에서 12% 났습니다. 즉 이런 상대 가격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 일단 금의 가격의 조정이 조금 일어난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이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또 여기는 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 리스키 에셋, 즉 저희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자산의 구간 중에서 가장 진하게 표시된 것이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그 다음 연한 것들이 좀 비싸다. 그리고 비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글로벌 머니매저의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서베이를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로스닥, 즉 성장주에 해당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즉 여기서도 이미 글로벌 머니 매니저들은 이렇게 성장주에 관련돼서는 그냥 싸다, 상대적으로 성장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니까, 거꾸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대부분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주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싸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답변이 많았으므로 여기는 사실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즉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밸류에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의 행방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의 행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로 대비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즉 최근에 유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러 가격이 눌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1.2, 그러니까 유로의 가치가 달러당 1.2 정도 수준을 딱 찍고 나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기간의 움직임 자체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험선호를 통해서 유로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너무 단기간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할 만큼 유럽의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회복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일정 부분의 조정이 있다가 다시 이런 흐름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글로벌 통화에 관련된 특히 중앙은행 정책을 리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단기간에 이 정도 발생된 움직임과 최근에 나스닥을 비롯한 화학류의 주식의 움직임 자체가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실제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입하고 있고 어디에서 돈을 빼고 있고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지 세 번째 3부 투자자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